Me llamo John Key Park y vengo de México. Hello, my name is Jinro and I come from Zimbabwe. Hello, my name is Hambi Zhao and I'm from New Zealand. There's a place whose purpose is to marshal up all the voices of the 7.4 million Koreans living overseas. It's the Overseas Koreans Foundation that acts as a channel for communication between Koreans residing abroad and their motherland. At the center of it all is Chairman Han Woo-sung, who became the first person to head the foundation as an overseas resident. He's a driven leader that values action over talk. 선택한 해외에 계신 동포들이 그 나라에서 잘 살고 성공적인 시민이 되도록 돕는 겁니다. As a former journalist and activist, Han Woo-sung discusses the present and the future of the Overseas Koreans Foundation. (740만) 재외동포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계신 재외동포재단의 한우성 이사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께 간단한 인사 부탁드립니다. 세계에 계신 740만 재외동포 여러분,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한우성입니다. 방송을 통해서나마 인사드리게 돼서 대단히 영광이고 반갑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먼저 재외동포재단의 어떤 취지로 만들어졌고 또 주로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재외동포재단은 네. 1997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21년 전에 네. 한국 외교부 산하의 공공기관으로 만들어진 것이고요. 설립 목적은 우리 동포들이 거주국에서 보다 더 잘 사시도록 저희는 이제 지위 향상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네. 잘 사시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네. 그분들의 국적이 어디든지는 저희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왕이면은 그렇게 잘 사시는 과정에서도 우리 한민족의 일원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사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분들의 정체성을 교육하고 유지하도록 하는데 저희 재단의 설립 목적 두 가지가 이제 두 번째고요. 네.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는 정체성을 가지고 또 잘 사시고 다시 말해서 영향력 있는 거주국의 시민이 되셔도 전 세계에 그냥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으면 네네. 우리가 이제 한민족으로서의 그 영향력을 발휘하기가 어려우니까 네. 그것을 이제 하나로 이렇게 네트워킹을 하는 글로벌 코리안 네트워크. 네. 이것이 이제 저희 재단의 세 번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지위 향상, 정체성 교육, 그리고 네트워킹. 네네. 이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국가기관입니다. 네. The foundation has helped children reaffirm their identities and has initiated various next generation projects to seek out talents in the Korean community. What's more, it has opened up global economic exchange through Hansang Network and built a global network of Korean communities that transcend borders. The Overseas Koreans Foundation will always be with you. 남다른 각오를 가지고 출발한 만큼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현재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일 중에서 지금 추진하고 계신 일이 어떤 일들이 있나요? 제가 아까 우리 재단의 설립 목적이 세 가지라고 네네. 말씀드렸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두 번째가 정체성 교육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데 지금보다 우리가 훨씬 더 많은 그 시간과 에너지와 그리고 국가적 자산, 예산이죠. 네. 이런 걸 이제 투입해서 더 강화해야 된다는 거를 이제 느끼고 있고요. 그거와 별개로
모든 국가기관 또는 뭐 민간기관도 그렇고 설립 당시에 그 사회적 환경하고 20년이 지난 다음에 그 대내외 한반도 대내외 또는 그 이제 국내적인 환경이 변하거든요. 네. 변했죠 많이. 또 재외동포 사회도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그 변화를 이런 이제 정책이나 이런 걸로 반영하는 새로운 사업. 네네. 그 중에 특히 그 인권과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보다 더 국가적 사회적 관심을 받아야 되는 분들 네. 이런 분들을 위한 사업에 대단히 노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네, 이사장님께서는 특히나 이렇게 소외된 재외동포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최근 베트남 다문화 가정과 관련된 특별한 일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이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인권과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 이렇게 그런 재외동포들 얘기할 때 네. 대표적으로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한 베트남 다문화 결손 가정 네네. 자녀 또는 이제 입양아 문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한 베트남 다문화 가정 문제는 그건 대단히 중요한데 대충 이런 겁니다. 지난 2000년대 들어와 가지고 네. 지금까지 지금 이제 2018년이니까 약 17년이 이제 경과한 거 아니에요. 그 사이에 베트남에서 오신 여성들이 한국 남성과 결혼하는 이 사례가 네. 8만 7천 건이 넘어요. 그러면 이제 8만 7천 쌍의 부부가 네네. 탄생한 거잖아요. 네. 근데 대단히 이제 유감스럽게도 이분들이 한국에서 잘 사시면 좋은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뭐 한국 남성의 문제 또는 베트남 여성 본인의 문제 네네. 또는 사회적인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이게 이제 중간에 깨져요. 정확히 몇 %가 깨지는지는 모릅니다. 네네. 저희가 이혼 통계는 갖고 있어요. 네. 약 23% 정도가 깨지는데 네. 그거 플러스 이혼이 아니고 별거인 상태가 있어요. 네. 이게 몇 프로인지를 누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저희가 추측하기는 합쳐서 한 30% 정도가 이제 깨진다. 이혼과 플러스 별거를 별거를. 합쳐서. 네. 근데 네. 왜 이제 그 별거라는 문제가 생기는가 이혼이 아니고 네네. 그거는 이제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양육권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불거지니까 이 여성들이 자녀를 잃을까봐 걱정이 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식 소송 같은 걸 잘 안 하고 네네. 그대로 이제 그냥 가시는 거예요 베트남으로. 네. 그러니까 이렇게 30% 정도 되면 8만 7천 부부 중에 약 3알이 이제 깨지면 2만 6천 가정이 네. 이제 결혼 생활이 영위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네. 아이가 있는데 베트남 여성이 한국에 와서 결혼을 했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친정으로 가야겠다. 네. 그리고 이제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 한국인 남편과 사이에서 낳았던 자녀를 데리고 돌아가요. 그러면 이 자녀의 입장에서 보면 혈연적으로는 50% 코리안 그렇죠. 그리고 50%는 베트남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국적으로 보면 이게 거의 한국인. 거의 이제 대한민국 국적자예요. 네. 돌아가서 한국 국적을 버리고 베트남 국적을 취득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이게 20%가 안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제 대한민국 국적자죠. 네네. 그럼 돌아가면은 대한민국 국적자이기 때문에 베트남 정부의 그 공식적인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은 뭐 1살, 2살, 3살 뭐 이러면서 의료보험 없이 그러니까 아프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아파도 가지 못하는 거죠. 네네. 돈이 있으면 괜찮은데 이 가정이 대단히 가난해요. 그러니까 의료보험 못 받죠. 그리고 가난하게 살다가 초등학교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대한민국 국적자이기 때문에 네. 베트남의 초등학교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입학이 안 되고 그러면은 이제 청강생 같은 자격으로 이제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졸업을 해도 졸업장이 없죠. 네. 그러면 이제 이수증 정도밖에 없는데 졸업장이 없으니까 중학교를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뭐 이제 그래서 교육의 문제가 있죠. 네네. 그다음에 아버지가 없으니까 결선 가정이잖아요. 그렇지 얘들이 한국인임에도 불구하고 한국말 못하죠. 네. 정체성 문제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한국 베트남의 네. 그 미래 관계에 대단히 이 파괴적인 그런 그 부정적인 요소가 될 겁니다. I am looking forward to working with Han Yoon-sung 이사장님 over the next several years so that we can both work toward improving the success of the Korean American and Korean overseas politicians everywhere. 이사장님, fighting! 자, 이제는 한우성 이사장님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질문을 드릴까 하는데요. 이제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네. 이민을 가셨는데 87년도에 가신 네. 게 맞나요? 가장 힘들게 느껴졌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나요? 생활인으로서 가장 힘들게 느껴졌던 거는요. 네네. 당연히 이제 이민 초기에 네. 경제적으로 저희 거의 빈손으로 갔으니까 그래서 초기에 경제적으로 안정할 때까지 네네. 그 초기 생활이 뭐 힘들어요. 그거는 저뿐이 아니고 이민을 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다 느끼는 거고 네네. 그거 다 겪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상당히 힘들었었고요. 그럼 또 하나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 또는 뭐 사회적으로 힘든 거는 이것 역시 이제 똑같은 현상인데 이민자는요. 우리 해외 동포들 다 그럴 겁니다. 네네. 자기의 그 모국, 저희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이죠. 네.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보면은 제일 변경에 있는 변경인 같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들이 사는 거주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민자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국이나 또는 자기가 사는 거주국에서 네. 양쪽 다 변경에 사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뭐 소속감, 정체성 이런 것들이 네. 대단히 이제 혼란스럽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제가 그거를 겪으면서 30년을 살았기 때문에 네네. 재외동포 정책의 입안 또는 실행 이런 데 있어서 심리적으로 네. 또는 이제 꼭 경제적인 것 떠나가지고요. 거기서 이들이 어떻게 느낄까 하는 것들은 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느끼는 것이. 그리고 제가 느끼는 것을 또 다른 동포들도 느끼기 때문에 네.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뭐 동포 출신의 네네. 무슨 이제 그런 거 이게 직결돼 있는 거죠. 이제 기자 생활하신 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잠깐 해볼까 하는데요. 그러니까 미주 한국일보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하셨는데 이제 기자로서 많은 업적을 이제 쌓으시면서 미국 내 한인의 위상을 좀 높이는데 많은 기여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외에서 우리 재외동포들의 뭐 사회적이나 정치적 능력 신장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뭐 네. 당연히 정치력이 없으면은요. 네네. 그 나라의 주류 사회를 움직이지 못하고 그 나라의 주류 사회를 움직이지 못하면 그 나라의 예산을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변형하지 못하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그 나라에 예를 들어서 미국에 산다. 일본은 더 심각하고 미국에 살면 세금을 내요. 네. 그러면 그 세금을 걷어서 그 나라 정부가 이제 다 한꺼번에 모아서 어떻게 쓰겠다고 배정을 하는데 네네. 그 중에 뭐 국방 예산, 외교 예산 이런 것들은 혜택을 다 동일하게 본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복지 예산 같은 거는 그렇지 않아요. 또는 네. 교육 예산 같은 거. 그런데 우리가 정치력이 없으면 그 부분에 관해서
이 예산이 어디로 가는지 여기에 발언권이 없죠.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캘리포니아 주에 살았는데 캘리포니아 주 예산이 캘리포니아 주 하나만 딱 떼놓고 봐도 그게 경제적으로 세계 7위라고 얘기를 하는 뭐 엄청난 그 경제력을 갖고 있는 주인데 그 중에 약 40% 이상이 교육 예산이거든요. 네. 그럼 그 교육 예산을 누구를 유리하게 누구를 위해서 써라 이렇게 말을 해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코리안들은 예를 들면 코리안 아메리칸들 또는 뭐 이거는 각 거주국에서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리한테 유리하게 예산을 분배해라. 우리한테 유리하게 정책을 수립하라. 그런데 그걸 누가 갖고 있느냐? 이 정치인들이 갖고 있다고요. 또 언론에서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지위가 향상돼야 그 나라가 각 우리 동포들이 사는 거주국에서 그 거주국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거를 제일 잘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고요. 네. 그럼 이스라엘은 뭐 해외 동포 정책에 그 자기 나라의 사활을 걸고 있는 나라인데 그거에 대한 가장 극단적인 예가 최근에 미국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다 이렇게 선언했잖아요. 이것은 단순히 보면 뭐 트럼프 행정부의 뭐 정책으로 볼 수 있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해외 동포 정책이 얼마나 극단적으로 이스라엘에 유리하게 움직이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거주국에서의 지위 향상이라는 건 대단히 중요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남북이 평화 통일을 이루는데 이 4대국의 입장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4대국에 사는 우리 동포들의 지위가 향상되고 발언권이 세지는 거는 대단히 중요하죠. 또 이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 동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변화들이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우선은 뭐 그 나라에 사는 국민 거주국에 사는 동포들이 잘 살아야 된다. 뭐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뭐 정체성 강화 이것도 뭐 금방 다 이해할 수 있는 거고 네트워킹 뭐 그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 현재 그 대한민국 이 한반도 안에 사는 우리 내국인들은 재외동포에 대해서 거의 모른다고 생각하시면 맞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걸 그럼 도대체 어떤 걸 모르느냐? 네네. 뭐 독립운동할 때 동포들이 뭐 기여했다 이거는 어느 정도 알 수 있죠. 또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년이 이제 2019년도인데 저희 새 정부는 내년에 그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사업을 대대적으로 할 겁니다. 네.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그거 다 알아요 우리 국민들이.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연결을 못 시키고 있는 거는 임시정부라는 것 자체가 100% 해외 동포들이 만들어 놓은 거다라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인식을 못 하는 거죠. 네. 또 임시정부 예를 들면 임시정부 첫 해 재정 수입의 50%는 재미동포들의 주머니에서 나왔다. 뭐 이런 걸 모르고요. 그다음에 1960년대, 70년대 특히 경제 발전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돈이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경제 개발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말하자면 시드마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드마니를 얻기 위해서 대한민국이 이제 취했던 제일 중요한 조치는 1965년에 한일 협정을 맺어가지고 네. 한일 국교를 정상화하면서 5억 달러를 US 5억 달러를 이제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돈을 네. 경제 개발에 썼고 또 한 가지는 그 당시에 있었던 월남전 비에트남에 우리 이제 젊은이들이 갔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 젊은이들이 군인으로 가서 싸우고 또 그때 이제 우리 그 또 다른 젊은이들이 거기 가서 이제 말하자면 취업 이민을 했던 거죠. 네. 뭐 취업 이민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거기 취업을 네. 하기 위해서 이제 거기 일을 해가지고 독일로 우리 광부 간호사들이 갔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10년간 재독 동포들이 보낸 돈이 1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거기 그 똑같은 기간에 재미동포들이 한국으로 보낸 돈이 3억 5천만 달러입니다. 네네. 두 개 더하면 4억 5천만 네네네. 달러 아니에요.
제일동포들은 훨씬 더 많아요. 근데 그 기간에 제일동포들이 얼마나 보냈는지는 제가 잘 모르는데 그거 저희 재단에서 지금 이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해방 이후에 지금까지 제1동포들이 한국에 보낸 돈이요 5조 원입니다. 5조 원. 달러가 아니고 5조 원. 네네. 그러니까 아까 합친 것보다 그거 이제 달러로 계산하면 한 50억 달러잖아요. 네네. 지금 저희가 5억 불, 2억 불 네. 뭐 이런데 제일동포들은 뭐 50억 불을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럼 대한민국이 일본에 공관을 10개를 갖고 있어요. 대사관 하나, 총영사관 9개. 그래서 10개를 갖고 있는데 그중에 9개를 제일동포들이 기부해 준 겁니다. 우리 정부에. 그렇습니까? 네. 네. IMF 때 네네. 우리나라가 이 외환이 없어가지고 그렇죠. 뭐 이제 좀 국가적 위기를 맞았는데 네. 그때 제일동포들이 보내온 현금이 8천억입니다. 8천억 원.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 이제 내국인들이 이해를 하면 알면 깜짝 놀래요. 네. 그런데 단순히 몰라요. 그렇죠. 왜 모를까? 왜 모르냐면요. 이겁니다. 안 가르쳤으니까. 네. 우리 이제 교육자들이 또는 우리 언론이 이런 거를 우리 국민에게 얘기를 해주면 네. 우리 국민들은 그것을 인정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들으면 이 동포들이 독립운동 때뿐이 아니고 이게 뭐 전쟁이나 또는 산업화의 과정에서 나중에 민주화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그 과정에서 대단히 기여를 했구나. 너희 나라 오로지 돈 벌러 간다. 그리웠지. 많이 그리웠어. 그래 우리가 무슨 모임에서 막 애국가를 부르면 그냥 눈물이 쏟아지고. 난 빨리 돈을 벌어서 한국으로 가야 되겠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나왔습니다. 네. 재임 기간 동안에 이루고 싶으신 일들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우선은 임기 중에 이 일은 반드시 해야겠다는 그 일이 제 임기 중에 결과 나오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거 신경 쓰고 싶지 않아요. 제가 임기 중에 꼭 하고 싶은 일 첫 번째는 대한민국의 초등학교 교과서에 네. 우리 이 바람직한 동포들이 좀 더 많이 들어가서 그래서 우리 국민들과 내국인과 동포 사이에 심리적 담이 무너지게 할 수 있는 거. 근데 이게 네.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리고 그와 같은 효과가 나오려면 네. 교과서에 들어가도 그거 배우고 자라는 아이들이 그 수십 년 그렇죠. 걸리는 거죠. 네. 그렇지만 그 일을 꼭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보다 좀 중기적으로는 이제 예를 들면 그 인권과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 뭔가를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정도.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해오던 그 사업이나 정책 중에서 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꼭 지켜가지고 좀 확대하는 거. 그 다음에 당장 시급하게 금년에는 네. 저희 재단의 제주의정과 관련해서 이거를 잘 좀 말하자면 조직의 안정 네. 또는 재단의 이전에 따른 행정 공백의 최소화, 뭐 효율성에 작년에 우리 재단이 보여줬던 효율성의 90%만 금년에 보여준다면 저는 저희 직원들이 아주 잘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뭐 그런 정도. 그래서 너무 임기 끝났을 때 그래 네네. 저 사람 동포재단 이사장 했을 때 이러한 업적이 있었어 하고 하나 둘 셋 이상 넘어가지 않는 이사장이 되려고 합니다. 네, 네. 오늘 정말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어떻게 이사장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글쎄요, 예전엔 생각해보지 못했던 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재외동포와 또 모국을 이어주는 소통의 창구로서 앞으로도 역할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